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통합과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주기율표와 원소들의 주기성에 관련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2번부터 나와 있네요.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림은 주기율표의 족과 주기를 주제로 한 학생들의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주기율표에서 족과 주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같은 족 원소래요. 그러면은 뭐가 같아야 돼? 그렇지,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야겠지. 자, 원자과 전자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결정한다? 그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따라서 같은 족의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뭐하다? 같은 것이 아니라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주기는 뭘 의미해? 같은 주기야. 그럼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뭐가 같아야 돼? 그치, 전자 껍질 수가 서로 같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주기가 커질수록 전자 껍질수, 즉 껍질수가 점점 증가하는 거니까 반지름, 그 원자의 반지름이 커진다고 했죠? 핵과 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자가 하나 떨어지는 그러한 반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즉 같은 족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반응성이 커진다라고 했고, 또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는 할로젠 원소의 반응성은 외부에서 전자 하나를 들여오는 것이 반응성이었죠. 그래서 주기가 작을수록, 핵과 전자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즉 같은 족에서 원자번호 작아지는 방향으로 반응성이 커진다라는 것을 배웠던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럼 72번에 대한 내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A, B, C 중에 옳게 설명한 학생만 고르래요. 자, A, 같은 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어떻다? 화학적 성질이 같은 족이면 비슷하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 누구만 예외입니까? 자, 예외는 누구만? 그치, 1쪽에서 수소만 예외다. 수소는 그 밑에 있는 리튬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지 않다라고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자, 학생 B, 같은 주기 원소들은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죠, 그죠? 같은 주기는 껍질 수가 같아. 그런데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까?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봐야겠죠? 화학적 성질은 바로 같은 족, 원자과 전자 수가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학생 B는 틀렸다, A는 맞고요. 자, C, 주기율표가 1에서 18주기로, 아니죠, 1에서 18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에서 7 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꿔 말했네요. 틀렸습니다. 답은 A만 맞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서 73번, 74번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냈네요. 각각의 원소 기호는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73번 보니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분류를 하라네. 자, 그리고 너무 잘할 수 있지. 자, 요렇게 잘라주면 되는 거죠. 방금 이렇게 그린 부분이 뭐야? 금속 원소만 나타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A와 D가 금속 원소, 나머지 B와 C는 비금속 원소로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74번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A와 D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니 이거 같은 족인지 보면 되고요. 같은 족인지 보자. 왜? 원자과 전자 수가 같아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A와 D는 현재 똑같은 1족으로 화학적 원자과 전자 수가 같게 나타나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겠죠, 그죠? 자, 니은 B와 C는 원자과 전자수가 2니라고 물어봤어. 자, 원자과 전자수가 2이려면, 2개이려면 2족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얘는 16족, 얘는 6개고요, 얘는 7개야. 서로 달라요, 아예. 그래서 틀렸네요, 그지? 마치 이거는 전자 껍질수가 2개야 라고 하면은 맞는 보기였을 텐데, 그거를 낚으려고 지금 원자과 전자수라는 말을 한 것 같아요. 자, 디귿,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전자 껍질수가 가장 많은 원소, 즉 주기가 가장 큰 원소를 물어보고 있는 거지. 껍질수가 많은 원소 물어본 거니까
따라서 3주기인 D가 맞는 설명이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기역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올라가서 75번. 원자 구조와 전자 배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합니다. 자,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같다. 자, 요거 우리 전자 배치 이거 원자 구조 중요하니까 한 번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원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지, 두 가지로 나눈다면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양성자는 매우 중요한 거. 일단은 얼마만큼의 전하량? 플러스만큼의 전하량. 그래서 양성자 하나당 플러스 1만큼의 전하량을 띠고 있고요. 자, 중성자는 전하량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전자는 하나당 마이너스 1만큼의 전하량을 띠고 있다라는 거. 일단 전하량은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중요한 거, 양성자가 결정하는 건 뭐다? 그렇지, 양성자는 바로 원자 번호를 결정한다라는 거. 그래서 원자 번호를 결정하기 때문에 양성자 수 자체가 뭐다? 원자 번호로 쓰이는 거다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중성자는요, 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뭐가 바뀌냐? 동위 원소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 수는 같아서 원자 번호는 같은데 지금 중성자 수가 달라서, 그지? 중성자 수가 달라서 그들의 질량이 다른 이런 원소들의 관계를 동위 원소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세 번째, 전자는 뭘 결정하냐면 그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을 합니다. 자, 근데 그 전자 중에서도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전자는 따로 있어. 누구라고 부른다? 그렇지, 원자가 전자라고 부른다라고 아마 배웠을 겁니다. 자, 그리고 원자라고 하는 거, 원자라고 나와 있으면 항상 어때야 되냐면 전기적으로 어때야 돼? 전기적 중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전기적 중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양성자의 수와 그리고 전자 수가 어때야 된다?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원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위원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 수는 같아서 원자 번호가 같아. 근데 어차피 동위원소도 원자이기 때문에 전자수 또한 양성자 수랑 같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원자과 전자수도 같기 때문에 이들은 화학적 성질이 똑같습니다. 그치? 그래서 동위원소끼리는 화학적 성질이 똑같지만 이제 다른 원소끼리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므로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은 똑같지만 물리적인 이런 질량과 같은 물리적인 성질이 다른 물질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내용까지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자,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같니? 당연하죠. 왜냐면 원자는 뭐여야 되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니까. 따라서 1번은 맞는 설명. 2번.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에 존재한다. 그쵸?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 전자는 원자핵 주변에 존재를 하는데 아무 위치에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가 존재하는 특정한 위치가 있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전자라고 하는 거 원자핵 주변에 이런 식으로 전자가 존재하는 특정한 위치가 있는데 이 위치들을 뭐라고 부른다? 그치, 전자 궤도 또는 전자 껍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바깥쪽으로 껍질에 갈수록 에너지가 점점 증가한다라고 했지, 그지?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 자, 3번. 에너지 준위는 원자에게 가까울수록 낮고 멀수록 높다. 방금 했던 내용이고요. 자, 에너지 준위가 낮은 껍질부터 전자가 차례로 채워집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뭐라고 하지? 리튬이라는 원소는 3번이죠. 얘 같은 경우는 양성자 수가 3개 있을 테니까 가장 먼저 안쪽 껍질을 2개를 채운 다음에 다음 껍질로 넘어가는 것처럼 낮은 껍질 먼저 채우고 전자가 차례로 채워진다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제 나중에 화학원 시간에 어떤 개념으로 배우냐면요, 싸움의 원리, 전자 배치의 원리를 배울 건데, 싸움의 원리라는 걸 배울 거야, 그지? 그래서 나중에 화학원 시간에 전자 배치에 대한 원리를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각 전자 껍질에 배치될 수 있는 최대 전자수는 항상 8이다? 아니죠. 안쪽 껍질은 2개이기도 하기 때문에 5번은 틀린 보기, 답은 5번 되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76번입니다. 다음은 이주기 원소들의 바닥 상태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어떤 값의 가에 대한 변화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원자 번호 3번부터 8번이야. 얘네 전부 다 몇 주기야? 몇 주기? 2주기 원소들이죠. 2주기 원소. 2주기 원소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지금 가라는 양도 점점 물리량도 증가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값들을 한번 찾아보라 이 얘기. 자, 기억 전자수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거 사실은 양성자 수잖아, 그지? 양성자 수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양성자 수가 증가하면 그 원자는 전기적 중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전자 수도 양성자 수랑 똑같이 점점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하겠죠. 기억은 맞는 설명. 니은 양성자 수 당연하지. 원자 번호 자체가 양성자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양성자 수도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증가하겠죠. 디귿 전자 껍질 수. 자, 껍질 수는 뭐가 주기만 보면 돼. 근데 어차피 얘네 똑같은 2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일정한 값을 갖겠죠. 자, 리을 원자과 전자수. 지금 보면은 원자과 전자수를 세보면 자, 얘네 아이고 자, 3번 같은 경우에 얘는 리튬이니까 1족이지. 얘들아 이거 3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3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1족, 이 2족, 3족, 13족, 14족, 15족, 16족이야.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갈수록 1부터 6개까지 점점 원자과 전자수가 증가하겠죠. 따라서 리을도 맞는 설명. 답은 기억, 니은, 리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8, 9번, 10번까지 있다고 치자. 그럼 10번까지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만약에 원자과 전자수였다면은 쭉 증가하다가 10번에서 다시 0으로 떨어지겠지? 자, 그래서 만약에 10번까지 나왔었다면 리을은 맞는 정답으로 채택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77번입니다. 그림은 원소 AD에 대한 자료이다. 자, AD는 주기율표의 빗금친 부분 중 한 곳에 위치한대요. 자, 이 빗금친 부분 중에 한 곳에 아이고 이거 아니지? 자, 자, 77번입니다. 자, 원소 AD에 대한 자료이다 해서 AD는 주기율표의 빗금친 부분에 중 한 곳에 위치한대요. 그럼 여기에 지금 A부터 D까지의 원소들이 있는 거지. 자, A와 B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대. 그 얘기는 같은 족이란 얘기지. 그래서 요 두 개가 지금 같은 족에 위치하기 때문에 A 또는 B가 여기에 존재하겠다, 그지? 자, 근데 B와 D는 전자 껍질 수하고 똑같대. 그 얘기는 이거 같은 주기란 얘기죠. 같은 주기에 있을 수 있는 거 이거 두 개밖에 없네, 그지? 얘네 두 개는 또 뭐야? B 또는 D야. 지금 겹치는 게 뭐야? 얘는 무조건 뭐야겠다? B여야겠네. 왜냐면 여기서도 A 또는 B, 여기서 B 또는 D니까 같이 공통적으로 얘가 B가 돼야 돼. 그럼 얘가 B가 결정되는 순간 얘가 결정되고, 여기도 D가 결정이 되고, 여기는 C가 결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전자 껍질 수는 A가 B보다 많다라고 했어요. 자, A가 껍질 수가 지금 당연히 B가 많겠죠? 주기가 더 크니까 A가 B보다 많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니은 C는 비활성 기체니 맞죠, 그죠? 18쪽이니까. 자, D는 금속 원소로 전자를 잃기 쉽나요? 자, D는 완벽한 비금속 원소입니다. 전자를 얻기가 쉽겠죠. 따라서 니은만 맞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78번부터 볼게요. 자, 그림은 2, 3주기 원소들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처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닥 상태? 이게 뭔 뜻인가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바닥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라고 생각하면 돼. 그 얘기는 가장 에너지가 낮은 껍질부터 전자 껍질 얘기하는 겁니다. 차례로 전자를 채운 상태. 채운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바닥 상태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뭘로 할까? 리튬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원자번호 3번인 리튬 같은 경우에 양성자수 3이니까 안쪽 껍질에 2개, 바깥쪽 껍질에 몇 개 있어? 다음 껍질에 1개 있잖아. 그럼 이렇게 가장 낮은 껍질부터 차례로 전자를 채운 이러한 상태가 바닥 상태야. 근데 만약에 얘가 에너지를 받잖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있던 전자가 세 번째로 들뜰 수 있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바닥 상태라고 얘기를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가 에너지를 받아서 다음 껍질로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들뜬 상태가 된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닥 상태, 들뜬 상태, 그지? 그래서 이렇게 바닥 상태의 의미를 알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기억 16족 원소들의 원자과 전자수는 6개다 라고 했어. 16족이니까 족의 1회전의 수만큼의 최애가 전자 또는 원자과 전자수를 갖는다. 맞는 설명. 그치? 자, 그럼 16족 그냥 찾으면 되는 거지. 여기가 16족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라는 걸 우리가 셀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니은 18족 원소들은 얘네들 전자를 얻을 수 없지, 그지? 음이온 되지도 않습니다. 왜? 이미 옥텟 규칙 만족해서 충분히 안정해진 상태이니까 니은은 틀렸다. 디귿 3주기 원소들의 전자 배치가 3주기 원소들의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전자 껍질 수는 2개니? 라고 물었어. 3주기인데 얘들아, 그지? 전자 껍질 수는 3개겠죠? 답은 기억 1번만 맞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 물 한 모금 먹을게요. 79번 그림은 세 가지 원자 A, C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의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원자 번호를 물어보고 있네. 기억을 바로 봤더니 근데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건 뭐야? 그렇지, 양성자의 수인 거지? 양성자수. 그럼 양성자수 누가 제일 많아? C가 제일 많네. 근데 지금 반대로 돼 있죠? 틀렸다. 그치? 자, 니은 A와 C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니? 세보면 되지. 얘는 하나, 둘, 셋, 넷, 5개. 자, C는 하나, 둘, 셋, 넷, 5, 6, 7개네. A 틀렸다. 그치? 원자과 전자수 서로 다릅니다. B와 C는 같은 주기니? 같은 주기라니 물어보는 거는 껍질수 똑같니? 라는 거지. 껍질수. 자, 보니까는 B는 지금 kop질수가 하나, 둘, 3개 있네. 자, C도 하나, 둘, 셋. 아, 얘네 전부 다 3주기겠다 라는 거 우리 예측할 수 있고 B와 C는 같은 주기 원소가 맞죠. 답은 디귿만 맞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80번 리튬, 나트륨, 탈륨에 대한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라고 합니다. 실험 과정 가봐봐. 3개의 비커에 물을 절반 정도 넣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린대요. 자, 페놀프탈레인은 무엇을 확인하는 지시약입니까? 그치, 용액의 액성 중에 염기성을 확인하는 거야. 염기성을 확인해. 그러면 봐봐, 원래는 무색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무색이었는데 만약에 이 용액이 염기성이 되잖아? 그러면은 이 페놀프탈레인이 정말 요 분홍 핑크 색깔 이런 색깔로 변합니다.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그쵸? 그래서 아, 얘는 염기성을 확인하는 시약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리튬, 나트륨, 칼륨 조각을 가의 비커에 각각 넣은 다음에 변화를 관찰했더니 지금 보니까는 자, 요런 말들이 중요한 거야. 느리게 반응, 빠르게 반응, 매우 빠르게. 아, 그 얘기는 이렇게 갈수록 점점 반응성이 커지는구나 알 수 있는 거고. 다들 기체가 발생했대. 요 기체 뭘까? 무슨 성이 있는? 그렇지, 가연성이 있는 바로 H2 수소 기체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마 얘네들 전부 다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녹으면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체고 얘는 물에 녹으면 일단은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요. 수소 기체. 그리고 나서 OH-를 내는 Li 플러스 OH-가 생긴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이 OH-에 의해서 염기성을 띠는 건데, 자, 이거에 대한 화학식을 잘 한번 써보면은 어때요? 지금 보니까는 수소가 지금 반응 후에 3개나 있으니까 앞에 2를 써주고 여기 앞에 2를 써주면 수소의 개수는 맞춰지죠? 총 4개. 그럼 산소도 맞춰지고
리튬도 맞춰졌으니까 리튬 앞에 여기 2를 써줘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얘는 나트륨이어도 얘가 칼륨이어도 똑같겠죠. 따라서 얘네를 전부 다 일단 OH-가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전부 다 무슨 색으로? 붉은색으로 바뀌겠죠.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합니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붉은색이다. 맞는 설명. 새 금속 모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죠. 반응성은 리튬이 제일 크니? 아니지. 칼륨이 제일 크지.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느리게 빠르게 매우 빠르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응성 커진다. 3번이 정답이다. 자, 4번 새 금속이 물과 반응한 용액은 염기성을 나타내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페놀프탈레인의 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했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페놀프탈레인을 줄여서 pp라고 씁니다. 아무튼 4번도 맞는 설명. 5번 물과 반응할 때 발생하는 기체는 모두 수소기체이다 라고 했어. 맞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 수소기체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 수소기체에다가 뭐를 불꽃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된다? 펑 소리를 내면서 터진다라는 거 바로 수소폭탄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가연성이 있구나라는 거 5번도 맞는 설명되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만 맞네요. 그죠? 자, 81번입니다. 표는 세 가지 할로겐의 성질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봐봐, 이런 말들을 좀 알아야겠죠. 매우 격렬히 잘. 그 얘기는 이번에는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반응성이 커진다는 얘기지, 그지? 자,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실온에서의 상태를 통해서 자, 지금 보니까 브로민만 얘들아 무슨 상태라고 했어?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나와 있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1번 기억 가는 기체이다 라고 했어. 자, 가 같은 경우는 어디 있어? 가가 여기 있네. 가는 기체가 아니라 액체입니다. 그쵸? 기억은 틀렸다. 그치? 자, 요거는 사실 어떻게도 알 수 있냐면 봐봐. 지금 브로민 자체는 끓는 점이 58.8이야. 8.8이야. 그리고 어는 점이 -7.2도씨야. 그럼 요 사이에선 무슨 상태 존재해야 돼? 당연히 액체지, 그지? 근데 상온은 25도씨잖아. 그러니까 25도씨에서 당연히 브로민은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겠다. 끓는 점 위에서는 기체고 어는 점 밑에서는 고체니까, 그죠? 따라서 그치? 반응성이 제일 큰 거는 누구다? 플루오린이다 라는 걸 이건 지금 이거다 말았죠. 그지? 액체다라는 걸 이렇게 통해서 우리 예측할 수 있다. 요 끓는 점과 녹는 점이 요 자료를 통해서 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야. 그지? 자, 아무튼 기억은 틀렸고 니은 반응성은 플루오린이 제일 크다. 그치? 같은 쪽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외부에 있는 전자까지 잘 끌어와서 음이온이 되기 쉽겠죠. 반응성이 제일 큰 건 플루오린이다. 니은은 맞는 설명. 디귿 염소와 나트륨이 반응할 때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염소 기체가 나트륨과 반응해서 두 개의 NaCl을 만들었으니 여기다 2를 써주면 되겠죠. 따라서 디귿도 맞는 설명. 답은 니은 디귿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82번입니다. 다음은 몇 가지 원소의 원소 기호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이 원소의 공통점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지금 보니까는 딱 봐도 헬륨, 데온, 아르곤 이거 전부 18쪽 원소들이다. 그지? 18쪽 원소들을 뭐라고 부른다? 비활성 기체라고 부른다. 즉 원소들의 꿈이죠. 꿈. 그치? 옥텟 규칙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1번 비활성 기체에다 맞는 설명. 2번 주기율표의 18쪽 원소가 그치 맞는 설명이죠. 반응성이 커서 물과 산소가 잘 반응한다? 아니죠. 그죠? 그래서 3번이 얘는 거기다 반응성이 거의 있다 없다? 반응성이 거의 없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3번은 틀렸고 4번 다른 원소와 결합하지 않으므로 원자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러한 얘들은 이제 다른 물질과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단 원자 분자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자, 5번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때문에 원자과 산소가 연계이다 라고 하는 거 역시 맞는 설명인 거죠. 답은 3번 되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83번 그림은 원자 AC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의 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네요.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골라 봅시다.
지금 보니까 기억부터 바로 볼게요. A는 안정한 이온이 될 때까지 될 때 한 개를 잃어버린다. 딱 보니까는 지금 A 같은 경우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자를 7개를 가지고 오든가 또는 한 개를 버리든가 하는 거지. 7개를 가지고 오면은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이루는 거고요. 한 개를 버리면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는 거야. 그 안쪽이, 그지? 근데 뭐가 더 합리적일까? 그지? 7개를 가지고 오더니 한 개를 버리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바로 요 한 개를 버리면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며 안정해지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A는 안정한 이온이 되면은 안정한 이온이 되면은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며 A 플러스만큼의 전하량을 띠는 양이온이 될 것이다 라는 거. 기억은 맞는 설명. 니은 A와 B가 안정한 이온이 되면 자 B도 또 안정한 이온이 된대. 그럼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 한 개를 전자를 들여오겠지. 지금 전자가 셋, 넷, 다여 7개 있으니까 전자 한 개 들여오면서 음이온 되려고 하겠다. 그럼 얘는 전자 하나 들어오면서 B-가 되면서 지금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하겠죠. 그죠? 따라서 A와 B가 안정한 이온이 되면 C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한다. 자, A 같은 경우는 어때? A는 네온의 전자 배치고 B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고 C는 완전 그냥 아르곤이죠. 3주기 18쪽 원소니까. 그러니까 B는 맞지만 A는 틀리다는 거. B가 안정한 이온이 되면 C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고 하면 맞는데 A는 아니란 얘기죠. 따라서 니은은 틀렸다. C는 다른 원자와 화학 결합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 왜? 옥텟 규칙 만족해서 이미 안정해져 있는 상태니까. 답은 기억과 디귿 있는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84번 3주기 원소의 원소 A와 B가 화합물을 이룰 때 두 원자 사이에 형성되는 결합을 모형으로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지금 A 같은 경우는 보니까는 전자가 없어지면서 봐봐 얘들아. 지금 보면은 원자의 반지름, 그러니까 원자의 크기가 이만했는데 지금 핵과 전자 사이 거리가 이만큼이었는데, 그지? 전자가 떨어지면서 뭔가 크기가 줄어든 거 보이죠? 아, 껍질 수가 줄었구나라는 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지. 껍질 수가 줄었구나. 그치? 자, 3주기 원소. 그럼 얘는 원래 뭐였겠어? 3주기 원소인 11번인 나트륨이었는데 전자 하나 잃어버리면서 Na 플러스가 됐나봐 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얘는 뭐 어때? 지금 전자를 얻으면서 지금 보니까 얘 CL이었는데 3주기, 그지? 3주기인 CL이 전자 하나를 얻으면서 CL-가 되는 이러한 모형을 나타낸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럼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요 인력 뭐라 그래? 정전기적 인력. 자, 요 인력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지, 정전기적 인력을 이온 결합이라고 부른다. 그쵸?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아, 정말 선생님 지금 글씨 쓰기 싫은가 봐요. 자, 기억. A는 금속 원소니, 그렇지. 금속 원소의 특징이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이온이 되는 애들이죠. 자, B는 비금속 원소,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는 원소들. 이 기억은 맞는 설명. 니은 가는 양이온이고 나는 음이온이다 라고 했죠. 그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맞다, 그지? 가와 나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한다. 그러므로 이온 결합 물질을 형성을 하는 것이죠.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구나 알 수가 있겠다. 85번 그림은 화합물 A, B의 화학결합의 모형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양이온과 음이온 정전기적 인력, 이거 이온 결합 물질이야. 바로 나와야 되는 거지. 결합 물질이야. 그럼 봐봐,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는 이제 그 전 상황, 얘네들은 지금 이온이 된 상황이야. A2 플러스와 B2 마이너스가 된 상황이잖아. 그럼 A는 뭐였을까? 그 전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 A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전자 두 개를 잃어서 A 플러스가 된 거야. 자, 지울게 여기. 자, A라고 하는 녀석이 전자를 두 개 잃어버리고 A 플러스가 된 E 플러스가 된 거잖아. 그럼 전자가 두 개 있었다면 그 바깥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존재를 했겠지. 그럼 요게 지금 A에 대한 전자 배치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전자 두 개를 뭐 하는 거야? B가 있었어. 중성 원자. 그럼
전자 두 개를 얻어서 B-가 된 거니까 아 여기 있는 전자 두 개가 원래는 없었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려고 합니다. 이제 A와 B는 이주기 원소다. 자 A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보니까는 껍질 수가 3개 있었죠. 그래서 A는 원래 3주기 원소였고요. B는 껍질 수 2개니까 2주기 원소니까 서로 다릅니다. 2주기 원소 아니에요. 둘 다 A는 틀리고 B만 맞는 거죠. 자, 니은 A 이온과 B 이온은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니 자, 봐봐. 전자 껍질 수가 2개고 전부 다 채우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이온 같은 경우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네요. 니은 맞는 설명. 디귿 화합물이 형성될 때 A와 A에서 B로 전자가 이동한다라는 거. 지금 보면은 전자 잃어버린 전자 요 2개 있지. 요 2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얘한테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자 A 같은 경우는 2 플러스 나타내는 거 보니까 이렇게 원래는 금속이었겠지 그지? 뭐 예를 들어 마그네슘이나 이런 애들 자 얘였어. 얘다가 자 B는 지금 보면은 비금속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체 상태로 존재한단 말이야. 기체 이렇게. 자 근데 얘네 같은 경우 얘 금속이고 얘는 비금속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원자 분자로 존재를 하죠. 자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얘는 A, E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전자를 2개를 잃어버리겠지. 자 잃어버린 전자 2개 잃어버린 거 누구한테 주는 거야? 얘한테 이렇게 주는 거야. 전자 2개가 가는데 그래서 A랑 B라는 물질을 만들 건데 지금 B가 2개 있으니까 얘도 2개 만들어지고 또 A도 그 전에 2개 있어야겠지. 그래서 총 몇 개? 4개의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A 플러스와 B 마이너스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는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전자를 주면서 이렇게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화합물이 생성될 때 A에서 B로 전자가 이동을 하겠죠. 답은 니은 디귿 4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86번 그림은 원자 AD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 가장 안쪽 껍질부터 전자를 채운 상태구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A와 D는 이온 결합하여 화합물 생성하니 자 A는 일단은 A와 D가 금속과 비금속이어야 되는 거야. 근데 A 같은 경우는 헬륨이야. 헬륨 그지? 2번이야 2번 헬륨이야. 따라서 일단은 당연히 이온 결합 물질을 형성을 안 하겠죠. 화학 결합 자체를 안 하겠지 헬륨은. 그래서 일단 기억은 틀린 거야. 자 니은 B와 C는 공유 결합하니 그럼 B와 C가 공유 결합한다는 얘기는 얘네 전부 다 비금속인지 확인을 해야 돼. 왜냐면 비금속 공유 결합 물질은 비금속과 비금속이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결합을 형성하는 거니까. 자 그럼 봐봐 B와 C 전부 다 얘는 지금 6번이야. 원자가 전자수 4개네. 탄소 그지? 6번의 탄소. 얘는 8번이야. 8번의 산소죠 그지? 얘네 같은 경우 전부 다 비금속이기 때문에 공유 결합 물질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결합을 하냐면 지금 탄소 같은 경우는 몇 번 결합할 수 있나요? 4번 할 수 있지? 탄소는 지금 6개 있어. 그러니까 얘는 2번 할 수 있단 말이야. 2번. 그럼 얘네들이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탄소랑 산소는 2번 해야 되고 얘는 4번 해야 되니까 각각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 형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CO2라는 분자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디귿 C와 D가 결합한 C와 D가 결합한 화합물의 화학식은 C2D니라고 물어봤어. 자, 얘는 산소고요. D는 뭐야? D는 지금 12번이다. 얘는 12번 마그네슘이다. 그치? 얘 같은 경우는 전자 2개를 잃어버리고 2 플러스가 되고요. 얘는 그 잃어버린 전자 받아서 2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MgO 정기적으로 중성되려면 얘는 1대1로 결합해야 됩니다. 따라서 C2D가 아니라 CD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디귿은 틀린 설명, 답은 2번 되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온 결합 물질이나 공유 결합 물질은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알루미늄이랑 산소랑 결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알루미늄은 사실 3 플러스가 되는 애고 13족이니까 산소 같은 경우는 2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야. 그럼 전기적 중성이 되려면은 얘가 지금 보면 2개 있고 얘가 3개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은 Al2O3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요거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 이온이 이렇게 이온의 전하량이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Al 3 플러스고 O 2 마이너스면은 바로 Al이 2개 있고 O가 3개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 이렇게 가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기적으로 중성을 이루기 때문이죠. 자, 87번 그림은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물 분자를 형성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봅시다. 자, 기억. 물 분자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그치. 자, 물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수소랑 산소잖아. 얘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비금속 원소고요. 지금 딱 봐도 이거 공유결합이 형성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 전자쌍을 이런 식으로 공유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유하는 전자쌍을 뭐라고 부른다? 공유 전자쌍. 그럼 나머지 얘네는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르죠. 아무튼 간에 물 분자는 공유결합 물질 맞고요. 니은 물 분자에는 이중결합이 존재하니? 자, 지금 이중결합이려면 어때야 돼? 이중결합이려면 이런 식으로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는 것처럼 지금 보면은 전자쌍 자체가 이렇게 두 쌍이 존재해야지 이중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중결합이 아니라 단일결합이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은은 틀렸어요. 디귿 산소는 수소 두 개와 각각 전자쌍 한 개씩을 공유하여 네온의 전자배치를 이룬다. 자, 네온의 전자배치를 당연히 이루고 있겠죠. 왜냐면 일단은 산소 같은 경우는 이주기이기 때문에 이주기 끝에 있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 즉 네온의 전자배치를 이루려고 하겠죠. 가장 바깥쪽 껍질에 이런 식으로 전자 8개를 이루면서 네온의 전자배치, 자, 수소 같은 경우는 헬륨의 전자배치를 이루면서 안정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디귿은 맞는 설명. 답은 기억 디귿이 맞구나, 3번 되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풀었어요. 88번 그림은 설탕과 염화 나트륨을 각각 물에 녹였을 때 모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보니까는 가 같은 경우는 음이온과 양이온이 이렇게 존재했다는 얘기는 염화 나트륨은 얘들아 무슨 물질입니까? 얘는 공유결합 물질이야. 근데 설탕은 미안 실수. 자, 염화 나트륨은 이온결합 물질인데 설탕 같은 경우는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이랬을 때 설탕을 물에 녹으면은 이런 식으로 전하를 띠는 입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어? 없다. 근데 염화 나트륨 같은 경우는 NaCl 같은 경우는 물에 녹아서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이온화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하를 띠는 물질이 존재할 수 있고, 이러한 전하를 띠는 물질의 유동성이 생겼다는 얘기는 바로 전기, 전도성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 봅시다. 기억, 염화 나트륨 가는 염화 나트륨 수용해. 나는 설탕물이다. 이를 맞는 얘기지, 그지? 자, 왜? 얘는 전하를 띠는 입자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가의 전구를 꽂고 전원을 연결하면 이거 전기 전도성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실험이야. 전류가 당연히 흐르겠죠. 왜? 전하를 띠는 입자가 유동성이 있어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귿 나에서 녹인 물질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니? 라고 했습니다. 아니죠, 그죠? 자,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에서도 액체에서도 수용액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기억 니은 3번 되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89번 나는 설탕, 염화, 칼슘, 에탄올, 탄산수소, 나트륨이 화학결합의 종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화학결합의 종류라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얘를 나누겠다는 얘기. 자, 그러면은 염화칼슘이랑 염화칼슘이랑 탄산수소, 나트륨. 자, 염화칼슘은 이렇게 쓰는 거지. 자, 쓸 때는 양이온부터, 읽을 때는 음이온부터. 그래서 염화칼슘이고 CaCl2를 쓴다. 탄산수소, 나트륨이라 그럼 탄산이고 수소이고 나트륨, 이렇게 탄산수소, 나트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쵸? 자, 얘네 같은 경우는 둘 다 뭐야? 이온결합 물질이잖아, 그지? 금속과 비금속, 금속과 비금속. 그래서 얘네 전부 다 이온결합 물질. 자, 그럼 나머지 설탕과 에탄올은 어때? 그치,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이 있으면은 얘는 이온결합 물질이고 기억은 누구다? 탄산수소, 나트륨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얘는 나는 공유결합 물질이고,
그리고 누가 있는 거야? 에탄올이 있겠구나라고 바로 우리 분류할 수가 있겠다. 옳은 거 고르라고 해요. 기억과 니은 중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원소는 누구다? 기억이다. 그러니까 니은 틀렸죠? 니은. 가는 이온결합 물질, 나는 고용결합 물질이 맞다. 그지? 자, 디귿. 일반적으로 가의 물질은 나의 물질보다 녹는 점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 물질은 결합력, 이온 결합력이 일부 끊어지면서 이게 약해지면서 이제 녹기 시작하는 건데, 유동성이 생기는 건데, 나 물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온결합 물질 중에서도 분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분자 간의 인력이 바로 그 녹는 점을 결정을 하는데, 이 분자 간의 인력은 이온 결합력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한 수준이라고 했잖아. 따라서 얘는 끊어버리려면 거의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800도씨까지 온도를 높여야 되는데, 분자 간의 인력 얘네 같은 경우는 어때? 녹는 점, 물의 녹는 점 0도씨잖아. 0도씨. 그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 봤을 때도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죠. 따라서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거, 이온 결합 물질이 훨씬 더 녹는 점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얘는 분자 간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공유 결합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나 물질보다 녹는 점이 높게 나타난다가 맞는 설명이므로 니은 디귿 되는구나 할 수 있겠습니다. 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이고 힘들어. 자, 90번. 자, 오른쪽 그림은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고체 화합물 X를 가열할 때 온도에 따른 상대적인 전기 전도도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는 온도를 점점 높였어. 원래는 전기 전도성이 아예 없다가 T 도씨가 되니까 갑자기 전기 전도성이 생겼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체 상태에서는 없었는데 고체에 열을 쭉 가해서 일정 온도에 도달했어. 즉 녹는 점에 도달한 거지. 녹는 점에 도달했더니 드디어 유동성이 생기면서 액체가 되면서 전기 전도성이 생겼네. 이거 무슨 물질이야? 그렇지, 이온 결합 물질이죠. 그래서 음이온과 양이온이 이런 식으로 교대로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어때? 얘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온이 존재해서 전기 전도성이 있을 것 같지만 각각이 너무 강한 이온 결합력으로 단단히 붙잡혀 있기 때문에 얘네는 내가 전극을 가해도 전극을 걸어줘도 양이온과 음이온이 쉽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온도를 높여서 각각의 이온 결합의 일부를 약하게 만들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비로소 그때 유동성이 생기면서 전하의 흐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자, 그때부터 전기 전도도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X를 이루고 있는 원자 사이에 화학 결합의 종류를 쓰고, 자, 종류를 쓰라고 하니까 그 종류는 뭐라고 쓰면 돼?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아이고 글씨 진짜 못쓰겠다.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 자, 그리고 그 까닭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뭐라고 설명해야 돼? 고체 상태에서는 요거 좀 서술 좀 해봅시다. 자, 고체 상태에서는 어때? 단단한 이온 결합으로 이온들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하를 띤 입자가 이온의 흐름이 생기지 않아서 전기 전도도가 없지만, 액체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유동성이 생기며 이온의 흐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죠? 선생님 글씨 너무 쓰기 싫어가지고 이렇게만 적을게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빨리 푼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에 올려주면 선생님이 읽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커뮤니티에 올리지 말고 여기 유튜브 댓글에 올려주세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